어, 국민당 장제스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모택동은 유일하게 3연임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덩사핑, 즉 등소평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혁 개방으로 실용주의 경제 노선으로 전환해서 가난한 중국을 지금의 이제 부강한 나라로 발전을 시켰죠. 예, 이 사람도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시진핑도 자신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선 어떤 커다란 업적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전부터 자신이 말해온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를,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가기 위해서 이 눈에 가시인 대만을 중국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면 뭐 강제로라도 합병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이제 대만을 복속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미국이 세계 지배를 공고히 해왔는데 중국이라는 커다란 그 신흥 강대국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G2라고 부르는데, 미국으로서는 참 껄끄럽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세계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중국이 도전하니까 참 눈에 가시로 보이겠죠. 이런 중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절대 우리와 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그다음에 간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충돌의 시나리오 두 번째에 해당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바이든의 이제 재집권을 위해서 실적이 필요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한번 대통령을 하고 나면 중간 선거를 통해서 좀 이제 표밭을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집권해서 보통 두 번씩 많이 하는데, 이전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재집권을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바이든은 자신이 트럼프랑 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자신도 업적을 하나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중국이 좀 그런 자기 그 업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이해관계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서 강제로라도 이제 자기 쪽으로 복속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미국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해서 미국의 이익에 관계된 뭐 군사무기 수출이라든가 뭐 반도체 같은 여러 가지 협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대만을 독립적으로 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하죠. 그리고 중국의 확장에 대응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제일 큽니다. 예. 너희들이 아무리 올라와도 우리처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저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은 제일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인구가 벌써 14억 5천만이죠. 세계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현재 80억인데 거기에 14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죠. 이 공산당이 이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자원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뭐 식량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원들 다 꾸준히 공급받지 못하면 국가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산당으로서는 되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패권을 향한 G2의 세계 확장,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것이고,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기존의 자기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물결이 충돌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충돌 가능한 예상 범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이 동북아 쪽에 이쪽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방위비 지출이 엄청 많습니다. 예, 러시아, 중국, 북한,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 필리핀, 베트남, 예, 다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방위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또 군사 무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한 번씩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수산업체에서는 예, 불만이 있겠죠. 계속 자기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군수산업체가 대단히 파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거에도 많이 개입하고 정치인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군수산업체의 영향력이 엄청 막강하기 때문에 자꾸 무기를 팔아야 되고 또 그 무기를 또 해소해야 되잖아요. 예. 핵무기는 못 쓰더라도 재래식 무기들은 계속 해소해서 자기들 군수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계속적인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 뭐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 또 홍콩에서 있었던 그런 중국의 강제적인 행동, 이런 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내정 간섭이 지금 많이 이제 중국에 스트레스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무역에서 미국이 이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 제재를 통해서 그런 적자를 많이 해소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년 내에 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증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절대적으로 불리한 뭐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기,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을 좀 확보해야 되고, 중국이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최대치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져도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자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좀 벌어야 되고요. 중국으로서는 지금 아마 대등한 위치라면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들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기에 좀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또한 협정을 체결해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뭐 쿼드 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1대1로 이런 게 다 전쟁 준비를 위한 다른 나라를 자신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으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예, 일본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영토 분쟁으로 한 마찰이 있는데, 일본하고는 이제 센카쿠 제도에서 뭐 중국명으로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토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는 이 스트래틀리 제도, 예, 여기 남중국해 아래에 있는 이 스트래틀리 제도에 인공성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분쟁이 있고, 또 베트남하고는 여기 파라셀 제도, 중국명으로 시사군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석유 시설을 강제로 이제 자기들이 해서 또 선박을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예, 그런 게 많은 이제 마찰로 해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알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에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아마 2024년도까지 현재 항모가 지금 2개 정도 있는데 3개에서 4개 정도로 그런 항모 전단을 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해병대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군사기지를 증강했거든요. 특히 남중국해에 있는 스트래틀리 제도나 파라셀 제도 이런데 군사기지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과 대적하기 위해선 또 특수전 전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대를 기르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지금도 전보다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중국이 특히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남중국해가 특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자기네 본토의 지하전이 부족한 거를 이제 해상으로 뻗어나가서 해상에서 그 필요한 자원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남중국해는 특히 대량의 이제 천연가스하고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규모로 이 어업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여러 가지 고깃배들을 이렇게 보내서 우리나라 어장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가져갖고 이제 얼마 없다 생각했으니까 아마 이쪽 남중국해로 지금 진출해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중국해는 세계 선박 물동량의 50%가 이렇게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여기를 선점하지 못하면 무역에도 차질이 빚고 또 여러 가지 경제,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점하려고 지금 다른 나라의 마찰도 감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막대한 군사 경제적 영향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런 간섭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중국으로서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렇게 점선을 따라 보이는 걸로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죠.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스카보로라고 하는 여기 인공 암초에다가 섬을 만들어 놨고요. 또 스트래폴리 제도에다가도 암초에다가 인공섬을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파라셀 제도 여기 시사군도에도 암초에다 또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 주둔해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살게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 데다, 그러므로 우리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억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파라셀 군도에는 베트남이 원래 자기네 영토로부터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 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힘으로써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정했다 하고 베트남이 여기에 선박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놨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또 석유 시추시설도 맘대로 해놓고, 베트남에서는 참 억울하죠. 힘이 없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스트래틀리 제도, 여기 섬이 엄청 많은데요. 이 남중국해에는 여기도 이제 섬이 많이 모여있다 해서 이제 제도, 군도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지들 말로는 난사군도라고 하죠. 여기도 원래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 이쪽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이렇게 설정해 놨고, 필리핀도 이렇게 배타적 경제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필리핀하고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이 중국하고 좀 친했는데 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필리핀하고도 지금 갈등이 많은 상황이고 아주 극에 달하 있습니다. 베트남도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인도, 이 중국하고 비슷한 인구의 인도하고도 이 국경선을 맞대고 국경에 대해서 서로 영유권 분쟁으로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국경 수비대끼리 서로 난타전이 일어나고도 했죠. 이렇게 여러 나라하고 많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특히 대만을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중국이 경고를 하는데도 자꾸 군사훈련을 여기서 해서 긴장감을 하고 있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센카쿠 제도도 여기도 이제 자기네 이름으로 다오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도 여기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인구에 있습니다. 인구가 14억 5천만이죠.
그 다음에 인도도 14억 1천만입니다. 베트남은 얼마일까요? 베트남 거의 1억에 육박하고, 말레이시아는 3천만, 필리핀은 1억 1천만, 일본은 1억 3천만, 뭐 미국은 3억 4천만인데, 뭐 미국은 원외로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5천만 있고요. 북한은 약 2,6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1억 5천만의 인구가 있고요. 예, 특히 이 동북아 쪽, 이쪽 지역에 세계 인구 80억의 반 이상이 되는 40억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동북아, 요 동남아, 요 관계된 나라, 특히 중국하고 관계된 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50%, 40억이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큰 그런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봤는데, 중국군이 계속 이제 도발을 하죠. 주변국에다. 대만에도 도발하고, 뭐 이쪽 인공섬에다가 자기네 거로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여기 비행기도 갖다 놓고, 뭐 군인도 주둔하고 있는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거의 깡패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해놨죠. 미국이 첩보위성이 보고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인공섬에다 군사기지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카디즈라고 설정했죠. 방공식불구역 카디즈. 여기도 심심하면 넘어오고 지들 맘대로 하죠. 비행기로 전투기로 막 넘어오고. 일본도 이렇게 해서 자기 영토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다가 자디즈, 일본 방공식별국을 자디즈 만들었는데, 여기도 지들 맘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건달이죠, 건달. 또 한 번은 이제 러시아랑 같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휘젓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대만도 이 자기네 땅 위주로 해서 아디즈라고 방공식별국을 했는데, 뭐 여기는 뭐 지집 앞마당 드나들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들 맘대로. 막 놀래키기도 하고, 막 미사일도 막 이쪽으로 쏘면서 막 연습하기도 하고. 대만을 쏘면 깜짝깜짝 놀랄 일일까요? 자기네 영공위로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미국에 막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죠. 이런 중국군이 주변국을 도발해서 미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야, 니들이 뭔데 깡패짓을. 미군이 군함하고 이제 항공모함을 끄고 이렇게 자꾸 오죠. 요즘에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항공모함으로 이렇게 순시를 하죠. 왔다 갔다. 하도 중국이 설치되니까 이렇게 돌면서 우방국들을 보호하죠. 뭐 필리핀, 베트남, 대만. 중국이 깡패짓 못하게. 또 우리나라에도 오고 그러죠. 우리나라 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쪽으로는 잘 안 가는데, 그것은 이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우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가끔씩. 근데 여기서 전에도 있었죠. 몇 번씩 중국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미국 함정을 막 근접 비행하고 위협을 주고.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도발로 인해서 미군이 중국 인공섬을 공격한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여기서 중국이 주변국에 피해를 못 주도록 아마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원래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안 되는 거죠. 인공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열받죠. 왜 니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섬을 공격하냐. 중국은 아마 여기에 온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함정 이런 걸 공격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이제 자국의 이제 자산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략 자산을 끌고 올 겁니다. 자신의 전략 자산 중
3분의 1은 남겨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미국도 본토를 방어해야 되고 또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3분의 1을 남겨두고 아마 3분의 2 정도의 전략 자산을 이걸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예, 이쪽으로 배치하겠죠. 그런 이제 전면전이 발발하는 겁니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전략 자산이 미국 본토를 폭격할 겁니다. 아마 예상으로는 먼저 핵잠수함이 올 것 같은데요. 핵잠수함.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뭐 숨겨진 가장 강력한 무기죠. 핵잠수함이 이렇게 미리 아마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전쟁이 얼마 안 남다 시작하면 이 서해 쪽으로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이 핵잠수함을 발견할 그런 현재로서는 힘들거든요. 발견하기가. 그래서 이 핵잠수함이 와서 아마 공격이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핵잠수함은 뭐 수개월이든 뭐 수년 동안이든 예, 바닷속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자산이고,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필두로 해서 항공모함 전대가 오죠. 항공모함 전대 같은 경우는 예, 거기에 뭐 구축함, 순양함, 뭐 미사일 예, 함, 그다음에 이지스함, 뭐 여러 가지 전단이 있는데 이 전단만 해도 웬만한 조그만 나라의 전투력과 맞먹는 겁니다. 그런 몇 개의 항공 전단이 아마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쪽에 항공모함이 하나 있을 거고,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하나 오키나와 쪽에 주둔할 거고, 아마 이쪽 필리핀 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 왜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투기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면전이 더 확대된다면 더 근접해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아마 여기서 토마호크 미사일 그런 걸로 아마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첩보위성 있죠. 첩보위성들이 딱 보고 있다. 중국 내 중요한 군사시설들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시설을 타격해서 군사력을 좀 무력화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중국은 이 가까이 온 그 미국 그 군사시설을 군사 무기들을 공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할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이렇게 쏘겠죠. 미국 본토에다가. 그러면 보통 이제 핵무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핵무기는 아마 중국이나 미국도 쓰면은 둘 다 전멸할 걸 알 겁니다. 전멸. 핵무기를 쓰게 되면 왜 전멸이 되냐? 핵무기 일본에 떨어진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런 원자폭탄보다 요즘은 엄청나게 더 성능이 개량돼서 폭발력이 그거의 수십 배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된다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확실히 꺾기 위해서 최소한 20기 이상을 발사해야 됩니다. 왜냐? 그냥 뭐뭐로 한두 발 발사했다 미국의 반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 2, 30기를 한꺼번에 날리게 되면 이게 가는 도중에 미국에선 여기서 또 레이더로 알아차린다. 레이더로. 중국이 저렇게 많이 발사했구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도 핵무기를 날려야죠. 핵무기를 똑같이 완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수십 발을 발사할 겁니다. 핵무기를.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떨어진 날에는 지구란 게 핵무기 수십 발이 터지게 되면은 그 버섯구름 아시죠? 버섯구름. 핵무기는 버섯구름. 그게 대기를 다 이렇게 감싸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안 비치죠. 그러게 되면 지구 전체 자체가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 국가가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햇빛도 보기 힘들고 방사능 이런 거에 노출이 돼서 피폭이 돼서 많은 또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핵무기는 아마 쓰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재래식 무기 가지고 서로 공격할 건데, 재래식 무기는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죠. 절대 우위.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아마 좀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뭐 경제력 면에서는 뭐 얼추 뭐 거의 비슷하다 해도 재래식 무기가 미국이 앞서거든요. 미국이.
중국보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은 여기에 맞춰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는 괌, 이 괌도 폭격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와이도 폭격할 것입니다. 예. 미국 본토에서 가는 것보다 미국이 여기다 전략 자산을 놓고 많이 지원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폭격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중국이 얼마 전에 괌 인근에다 음파 탐지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 음파 탐지기 설치한 건 뭐냐면 중국이 제일 무서워한 게 미국의 핵잠수함이거든요. 핵잠수함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게 언제 자기네 나라 앞까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파 탐지기 설치해서 잠수함이 지나다니는 동향을 자국에서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음파 탐지기를 강력한 걸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향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면 이런 공격과 함께 이제 각국의 주둔에 있는 미군이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서 중국까지 그 군인들을 옮기려면 많은 시간과 또 물자와 또 그 선박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보다는 이미 미군이 각 나라에도 많이 주둔시켜 놓은, 우리나라에도 주둔시켜 놨죠. 주한미군. 일본에도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있죠. 대만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미군이 있죠. 엄청 많이 주둔해 놨습니다. 뭐 군사기지도 많이 있지만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둔한 미군이 또 전쟁에 같이 참여할 겁니다. 예, 긴급 상황이니까, 전시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또 이 주둔한 곳에다 또 폭격을 가할 겁니다. 미군이 주둔한 곳에. 왜냐하면 이 미군이 자기네들 또 공격한 걸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또 폭격하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또 미국과 중국으로선 빨리 전쟁을 끝내겠죠. 그럼 미국으로선 나토를 부를 겁니다. 유럽에 있는 자기 동맹국 나토를 불러서 나토가 또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공격이 되죠. 자기네 자산 플러스 나토의 영국, 뭐 호주도 있죠. 예.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다?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러시아를 또 끌어들일 겁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또 전쟁이 끝났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러시아도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면 자기네 혼자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을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반미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도와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이가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버티기가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죠. 이란과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도와준 나라, 뭐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뭐 주변국일 수도 있죠. 주변국들. 예. 이런 나라들이 또 같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거죠. 확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도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고 인구도 엄청 많죠. 미국도 땅덩어리가 엄청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래서 단기전에 끝날 확률은 적습니다. 아마 장기전으로 갈 겁니다. 장기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고 전쟁하는 것도 지금 뭐 6개월 이상 가고 있는데 아마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마 1년 이상 갈 확률이 높습니다. 1년 이상. 예. 무기가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큰 땅덩어리를 다 폭격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이라는 나라 상대로 돈도 돈이지만 무기 자체가 금방 고갈될 겁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가 더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때쯤 되면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 떨어지고 그러면은 화학전으로 갑니다. 화학전은 뭐죠? 세균하고 바이러스,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이용한 겁니다. 이것들은 조금만 이렇게 투하해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사일에다가 세균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를 해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되는 거는 각국 나라 안에 있나 나라 주변에 있는 자국민들이 테러를 일으킬 겁니다. 뭐 예전에 이슬람 국가에서 테러를 많이 했죠, 미국에. 그것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테러를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게릴라 전술, 뭐 후방, 막 미국 주변 국가에서 뭐 공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으니까 너들도 당해야 돼 하면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중국 주변 국가들에서 후방을 치는 뭐 게릴라전 이런 공격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예. 전쟁 주변국의 인구가 지금 4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전쟁이 1년 정도 지속되잖아요. 그럼 한 30억 정도가 희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첩보에 의하면 30억. 엄청난 숫자죠. 거의 30억이면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반이 조금 안 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무기로 인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전으로 인해서 죽고,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 피해와 전쟁 비용을 또 청구할 겁니다. 아마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 중국 니네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쟁 비용을 내라. 예전 뭐 세계 1차 대전의 그런 주범이죠. 그 독일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대한 전쟁 비용에 대한 그런 청구로 인해서 거의 이제 독일이 많이 몰락했죠. 예. 그 고인플레이션으로 막 엄청난 시련도 겪고, 마찬가지로 아마 중국도 그런 전쟁 비용에 대한 청구를 당할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중국 자체는 이제 폭격으로 인해서 피해도 받고 돈도 많이 쓸 거죠. 전쟁으로 해서. 그리고 또 막대한 전쟁 비용을 이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산당이 몰락해서 공산당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은 아마 서방이 분리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연방으로. 예. 서방에서 이렇게 아마 분리시켜 놓지 않을까. 야, 니들 또 전쟁 일으킬지 몰라. 하니까 연방으로 이렇게 쪼개서 따로따로 다스리게끔. 예. 보통 이렇게 많이 해놓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영토가 이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중국이 이제 공산당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러시아도 이제 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냐에 따라 러시아도 같이 러시아 공산당이 몰락할 것 같고요. 전쟁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당이 없어져 버리면 러시아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기는 혼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중국이야 뭐 김정은이가 뭐 죽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살 길을 찾아서 좀 바뀌겠지만 러시아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미국의 과다한 전쟁 비용 청구,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무기를 쓰고 물자를 대고, 물론 주변국들, 우방인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데서 물자를 많이 지원받겠죠. 그래서 주변국들도 많은 전쟁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뭐 돈을 많이 써야 되죠. 전쟁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미국 혼자서 자기네들이 감당할까요? 절대 아니죠. 주변 우방들한테 야, 전에 우리가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도와줘. 그래서 전쟁 물자를 대라고 난리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피해가 있지만 특히 미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경제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달러가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쟁 후에는 아마 미국이 주도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나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아마 세계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죠. 예. 뭐 세계 최강국인 G2가 서로 붙었으니까 뭐 머리 터지고 깨지고 뭐 폭격받고 뭐 여러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뭐
돈이 깨지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희생이 엄청나게 일 겁니다. 예.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서로 또 욕심이 있고 공산당의 욕심이 있고 또 평화를 원하는 또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 전쟁이 끝나면 이 공산당의 소멸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고 전쟁 이후에 각종 전염병이 증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학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많이 퍼뜨리죠. 세균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시체가 썩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많은 그런 전염병이 생기죠. 예, 시체.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증가할 겁니다. 아무래도 무기를 사용하다 보면 대기가 오염되고 이제 국토가 파탄나죠.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홍수라든가 가뭄,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급속한 소멸이 있을 겁니다.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 물자, 철, 뭐 이런 거, 지하자원이 급격한 소비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물자를 생산해야 되니까 무기를 생산해야 되고. 참 그래서 전쟁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쟁이 안 나면 좋은데 참 이게 어떻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쟁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인구,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4억, 중국 14억, 미국 3억 4천만. 이 과도한 인구와 인간의 탐욕, 특히 지도자들의 탐욕, 정치 지도자, 그죠? 탐욕.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망상, 우리가 세다, 응?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된다, 우리만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 이런 망상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과다한 인구, 인간의 탐욕, 망상. 그래서 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거대한 어떤 권능을 가진 존재, 거의 신적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존재가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전쟁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해당 국가를. 또 2번째로는 당사국,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이 당사국의 대다수 국민이나 세계 평화 수호자들이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를 많이 결집시켜서 그 에너지를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를 상쇄시켜야 됩니다.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나쁜 거대한 그런 탐욕스러운 에너지가 전 세계를 떠들면서 계속 전쟁을 부추길 겁니다. 3번째로는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 뭐 러시아 공산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산당의 회개, 참회, 자신들이 과오, 탐욕을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을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집착, 이게 탐욕으로 이어지고 이 탐욕이, 과도한 집착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말하는 것은 미리 각 개인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는 과거처럼 전쟁 나는 그 당사국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주변국들이. 돈은 돈 둘째치고 인명이 많이 희생되죠. 또 국토가 많이 폐허가 되겠죠. 환경이 또 오염되고 참 막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치 지도자, 권력자들,
그 다음에 뭐 뜻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각 국민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동요하지 말고 잘 대비하셔서 꼭 살아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방송을 찍었지만 저는 사실은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삶이 지금보다 몇 배는 힘들어질 거고 엄청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나 혼자 잘 산다고 내 주변이 피폐해지는데 나 혼자 잘 산다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영향을 받죠. 그리고 남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다른 나라의 슬픔은 우리나라의 슬픔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평화의 분위기가 정착돼야지 우리 자신도 평화로워지고 우리나라도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